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설명회죠. 이제 처음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시면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 프린트 제목을 보시면 1차 민법 개론 공부 방법론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설명회 지금 뭐 첫 시간도 보시고 해서 하셔서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좀 여기다가 익숙시겠다.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2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OX 해가지고 이제 정답만 맞추면 되고 2차는 이제 막 써야 돼요. 그죠? 막 써야 되고. 근데 우리 민법은 지금 조금 전까지 들으셨겠지만 1차 시험에만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려면 과목이 이제 뭐 시간 순서대로 하면 산업재산권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는데 각각 100점씩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재법은 안에 특허 있고 뭐 상표 있고 뭐 디자인 보호법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과목인데 민법은 단일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일 과목이 혼자 10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민법이 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법학을 시작할 때는 민법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99% 다 민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민법부터 시작을 한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민법이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과목이 단일 과목으로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공부할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론 프린트를 좀 보시면 자, 로마자 1번에 민법의 특성돼 있고 그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밑줄만 좀 보세요. 밑줄만 따라오시면 일단 첫 번째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 3개월, 느리면 3개월까지 소요가 돼요. 한 과목 딱 보는데.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은 이 민법 안에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 총칙, 그 다음에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네 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 단어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물권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또 나오는 기본적인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항 있잖아요. 이걸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민법 총칙만도 그렇고 물권법하고도 채권법하고도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법 총칙을 제대로 알려면 이 물권법, 채권법을 모르면 민법 총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게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이제 교과서 편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 총칙을 이거를 예컨대 100번을 읽는다. 100번을 읽는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뒤에 있는 걸 좀 알아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모든 그 단원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도 제대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민법 총칙 좀 꼼꼼하신 분들은 민법 총칙 보면서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이걸 이해하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밑줄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그래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예를 들었지만 물권법이나 채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아래 밑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이라는 거는 1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 안에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내용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이해가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게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회독이라고 그러는데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그런 것보다 살짝 이해가 안 돼도 뭐 다음에 알겠지 그러고 넘어가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고 그래서 민법 실력이 언제 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보고 요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대충 안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회독 할 때 이걸 이제 회독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볼 때 그때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회독 다 하고 나서 2회독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2회독 다 하고 나서 한 세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전에 민법이 양이 매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1회독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보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강의가 50회 정도 예정이 돼요. 통상적으로. 50회면 일주일에 5회씩 한다고 치면 이제 10주거든요. 10주면 한 2달 반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저 나가시다 보면 제 교재 이제 견본이 있는데, 이제 제 교재, 그 기본 교재가 한 940페이지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리고 민법은 상당히 디테일한 과목이어가지고, 그 내용도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양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번을 보는데 이렇게 막 10주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개월, 이거 보는데 2개월 반이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여기 있는 부분 사실 또 다 까먹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또 이제 뭐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날아가고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이게 특성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민법이 양이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단 민법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접근하기. 그죠? 그래서 이제 넷째 문단 보시면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죠. 그래서 밑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보고 이게 계속 회독이 되면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밑줄 또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 커리큘럼도 이렇게 이제 통상 3월부터 시작하죠. 이걸 좀. 통상 이제 우리 종합반도 그렇고, 통상 이제 원래 시험이 2월, 통상적으로 2월 10일, 올해는 2월 19일인가로 발표가 났던데, 2월 한 셋째 주쯤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수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내년 2월 한 셋째 주 주말 정도, 그죠?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수험 기간이 이제 1년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3월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시작해서 이제 중급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이제 요즘까지 이제 객관식 강의 시즌. 1차는 객관식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지는데, 이렇게 거치면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독이 되도록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거예요, 학원이. 그죠? 저희는 이 변리사 학원 오래 해왔으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노하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그래서 민법 실력이 처음부터 막 민법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민법 실력 어떻게 늘어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이때 수험생들이 되게 답답해 하는데 이때를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잘 버티고 3회독쯤 돼갖고 한 3회독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실력이 쫙 올라가.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민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랬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첫 시간에 그 자연과학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봤겠지만, 이게 자연과학,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변리사 수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공계열, 그죠? 이공계열이신데, 그러면 자연과학이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자연과학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또 이제 물화생지 4개가 있는데 모두 다 전공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 6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요즘은 뭐 좀 쉬워져갖고 잘 맞으면 70점 맞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1차 그 커트라인이 대강 이제, 그러니까 뭐 맨날 바뀌지만 대부분 이제 76, 77, 요 근방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제, 뭐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가 커트라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 자연과학 뭐 예컨대 60점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 90, 90 정도 찍어줘야지 그래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줄 쳐 있죠. 위에서 봤지만 이렇게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뭐 90점 가량 맞아요. 그죠? 합격하려면. 물론 이제 뭐 자과 세고 그러면 이제 뭐 85점 정도 수준도 뭐 이제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 맞아도 이제 커트 정도에는 뭐 걸리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차를 달랑달랑 합격하면 안 되고요. 좀 확실하게 이제 점수를 좀 높여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2차 시험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민법 점수가 제일 높다. 그죠? 이러니까. 그래서 넘어가셔서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밑줄,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그래서 변리사 수험생들도 보면 이 민법을 이제 가장 열심히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 지금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려봐야 지금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입장에서 뭐 잘 이해도 안 될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명이니까. 1번은 제목만 보실게요. 이해와 암기의 반복, 뭐 암기의 중요성 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공부라는 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갖고 이 밑에 기초가 잡혀야 그 위에 게 이해가 되고 요게 잡혀야 또 위에 게 이해가 되고 이런 식인데, 이 밑부분이 튼튼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보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쪽에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학은 사실은 이게 기본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너무 이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독 할 때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 외워놓고 보자. 그죠? 이렇게 이래독 할 때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일단 외워놓고 보자.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저절로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민법은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해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OX 지문 객관식은 OX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OX를 골라내질 못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다. 그만큼 암기도 좀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셋째 문단만 볼게요.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일단 강의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다음 줄처럼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1차는 객관식만. 우리 민법은 객관식 과목이니까 1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법 기본서를 뭐 아무리 많이 봐도 이게 실제로 점수랑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랑 연결이 되려면 객관식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객관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제가 아까 요 시즌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요 기간 9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 한 9월까지는 그냥 이제 기본서만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 다른 강의도 그렇지만 9월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객관식 문제 잡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늦는다고 생각해요. 객관식 문제 잡는 게.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객관식 문제도 뭐
뭐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페이지가 지금 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1400페이지.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걸 잡으면은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를 좀 이제 OX 지문집에 갖고 한 500페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문집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얇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시킵니다. EX.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도 이게 하루 진도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OX 지문집까지 해당 부분 풀어오시면 그 다음 회에 한 30분 정도 OX 지문집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3월부터 그냥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객관식까지 같이 가지고 가자.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 얇은 거라도 이 시점까지 요 시점까지 얇은 거라도 이렇게 좀 봐두면 나중에 요때 들어가서 좀 편해져요. 그런 취지,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처럼 기본서랑 객관식 문제집을 그냥 처음부터 좀 병행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이제 본문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객관식을 아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객관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특히 이제 민법은 너무 객관식 양이 많으니까 이때부터 좀 봐두자 같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에는 안 써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 지금 요 시점에 지금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겠다고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이 지금 한 3개월 이상이 나오죠. 요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요거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민법이랑 상관없는 내용에서 프린트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2월 19일인가 아마 시험을 볼 텐데 2월 19일인가 시험 볼 텐데 지금 12월에 진입해서 3개월 만에 내년 2월에 합격한다.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은 뭐 현실적인 뭐 가능성은 좀 매우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 기본 베이스가 완전히 잘 돼 있다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법학 과목 막 기출문제만 외워가지고 뭐 한번 해본다.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 당장 내년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후년, 그죠? 2023년 2월 시험, 요게 될 텐데, 이게 요즘 변리사 시험도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아요. 그런, 뭐 3년, 4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처음 공부해가지고 진입하는 분들하고 붙어갖고 이기려면 사실 밀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1차 시험도 좀 물론 이제 뭐 매우 뛰어난 수험생들 같으면은 뭐 1년도 많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요 1년의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1차에 합격한 커트라인 점수까지 맞는다? 매우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다? 1년도 모자라다. 1년도 모자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잘 오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만연히 뭐 그냥 뭐 내가 내년 시험은 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요게 목표니까 뭐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시간 많으니까 뭐 천천히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년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마인드 자체는 바로 내년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목을 다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내가 민법 한 과목만이라도 그러니까 민법을 제일 처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법 한 과목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진짜 이때 시험 보는 것처럼 민법은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겠다. 이런 마인드. 그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3개월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때 예컨대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때 80점 이상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요이 땅할 때 여러분 다른 수험생들하고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맞죠? 그죠? 이해가시죠? 이때 합격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편한 마음으로 오늘 설명해 오시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진입을 하려면 안 하려면 모르지만 진입을 하려면 당장 뭐 여러분들 뭐 토익도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토익 딸 수 있는 시간 있을 거예요. 그죠? 토익 따시고 이거 시험 신청해갖고 반드시 보세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시험장을 한번 경험해보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한 과목 이상이라도 실제로 진짜 뭐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민법 기본 강의 그죠? 이 정도는 다 수강하시고 한 3회독 지금 민법 강의,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까지 수강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하고 OX 지문집도 같이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합쳐가지고 이 시험 전까지 3회독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마인드 자체를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강조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승부 보시고 이때 실패하더라도 이때 합격 가능성이 이제 확 높아진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3번 보시면 조문의 중요성 대인데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차 교수님께서 또 이제 뭐 조문 판례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학은 조문하고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보시면 실제 시험 출제 비중을 보면 거기도 적혀 있지만 얘는 뭐 한 20% 정도, 얘가 한 70% 정도. 그래서 출제 비중은 판례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뭐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론은 주로 이제 견해 대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연과학도 견해 대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다 이렇게 견해 대립 그죠? 근데 객관식 시험에는 이 견해 대립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나오는데 뭐 판례가 워낙 양이 많고 조문이 뭐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보면 이쪽에 너무 공부를 이제 치중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빵꾸가 나요 조문이.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가장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이게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조문을 대하는 자세부터 좀 잘 잡고 들어가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3번 조문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밑줄 좀 따라오시면 이게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70%, 뭐 조문 20%, 15%, 뭐 약 이론 뭐 5%이 정도 순서가 된다 그랬는데 안에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실전에서도 기본적이고 평이한 판례 문제는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대부분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처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첫째 줄 요거 중요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기본서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이 안에 조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두꺼운 교과서 안에 있는 조문을 보면 사실 잘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조문집이라 이 조문집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민법 조문 그냥 프린트 해놓은 거예요. 민법 규정 프린트 해놓은 건데, 그죠? 우리 지금 뭐 한 1조부터 766조까지 있는데, 요거 이제 조문 그냥 프린트 해놓은 건데, 요걸 이제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있죠? 그래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조문을 대하는 자세를 잘 잡고 가면 민법에서 매우 유리해지고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다른 법 과목에도 다 그 습관이 연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3회독 이상 되고 막 4회독, 5회독 되면 밑줄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 조문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 보시면 당사자 간의 뭐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지문 조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무리고 그죠?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일단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초심자라면 우선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문이 이게 무슨 얘기하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계속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봐라. 그죠? 그래서 거의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판례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해도 잘 된다. 그래서 조문의 중요성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교재는 이른바 이제 수험서죠, 수험서.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저명 교수님들이 저술한 뭐냐, 교과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우리 민법 학계에서 저명 교수님들이 이제 저술한 교과서가 있는데, 물론 이게 학술적 가치를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이게 훨씬 좋은 책입니다. 그죠? 훨씬 좋은 책인데, 얘는 거의 뭐 2000페이지 되죠. 그리고 이 교수님들의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 부분 있잖아요. 그 견해 대립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이 많은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생각은 아니 판례가 뭐가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수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험은 있는 조문, 있는 판례 익혀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론이나 견해 대립 이런 거 좀 빼고, 그죠? 우리 수험에서 필요한 것만 모아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술적 가치는 따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민법을 공부한다 시작하면 사실 2000페이지는 이거 여러분 이거 제대로 보시려면 6개월만 민법 공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민법 공부만 해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는 교수님의 교과서보다는 이제 학원 강사들이 저술한 수험서가 낫다. 그죠? 공부할 때는.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민법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수험서를 선택을 하셔라. 그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민법 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습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의 수강하고 이해하고 대신에 강의 수강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걸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복습의 중요성인데,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말인데 옆에다가 학습에서 이제 학습이 이제 배울학자, 익힐습자인데 배울 학보다 익힐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익히는 과정이 계속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행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아니, 강의 들을 땐 다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복습을 열심히 하고 항상 스스로 직접 그 길을 가봐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쪽과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수험 기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자주 그려드리는데, 예컨대 뭐 2021년 출제됐다, 2020년 출제됐다, 2019년 출제됐다, 뭐 2018년 출제됐다. 그러면 매년 한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거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 당연히 여기 집중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수험생들 보면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이럴 텐데, 수험생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래도 불안하고 이제 뭐 부모님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반드시 내가 1년 만에 내년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부모님 별 낯도 없고, 그죠?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 그 다음에 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기 진입하시는 분들이 다들 똑똑한 분이셔갖고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해가시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는 그 위치상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그래서 이게 잘 돼 있으면 이거 몰라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이게 잘 돼 있으면 이거 몰라도 맞출 수 있는데, 거꾸로 얘네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잘못돼 있으면 점수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은 공부해야 될 양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은 민법만 늘리냐? 아니에요. 특허법도 늘리고, 디자인보법도 늘리고, 자연과학도 늘리고. 그럼 다 늘리다 보면 모든 과목을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1년 만에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뭐 이것만 공부해야지 하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꾹꾹 누르시고 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은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맞추는 것만 다 맞춰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1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자꾸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제하면서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늘리는 사람들은 민법도 늘리고 특허법도 늘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리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리고 시험날 되면 시험장 끌려가서 시험을 봐요. 합격하겠어요? 합격 못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오히려 분량을 딱 자기가 이제 챙겨갈 수 있는 만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열심히 반복해갖고 이 안에 있는 걸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수험생 있잖아요.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에다가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도 발동하고 이런 지적 호기심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또한 시험을 보면 그리고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요. 왜냐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다고 내가 보는 교재에 없네? 다른 친구가 뭐 이상한 판례 얘기하네? 그럼 또 가서 또 찾아보고, 그죠?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냐? 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가면서 막 공부 양을 늘리고 막 이런 식이면 이제 불합격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 두 번째 문단이죠.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자꾸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딱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써놨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 이런 걸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게 내 걸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시험 합격은 따라와요.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마치며 돼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4장, 2장짜리 4페이지짜리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민법 한번 보고 읽을 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1회독하고 기본 강의 끝나고 한번 보고 2회독 끝나고 또 중급 강의 끝나고 보고 그러면 오는 느낌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한 1회독 끝나면 또 한번 읽어보시고 2회독 끝나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다 보면 자꾸 수험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그거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좀 자제 절제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밑줄에 써놨죠. 우리 1차 시험은 마치며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앞에 있는 강사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고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 이거 옆에 두시고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죠?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밑줄. 이게 변리사 시험은 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노력해요. 다 여기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 어릴 때 공부 좀 안 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그래야 이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앞에 있는 강사들이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죠. 그냥 잔소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민법 공부부터 시작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론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2월 시험에 반드시 시험장 들어가 보시고 한 과목이라도 특히 이제 민법 한번 제대로 한번 시험을 보시고 한번 점수를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이때 합격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막 3년 공부하시고 4년 공부하시고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경쟁에 이기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 그죠? 그게 중요하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민법 설명이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